그럼 그전엔 그런 게 없었냐? 없었죠. 용력들이 용력. 그 왕들이 전쟁을 한다고 자기 용병 사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지. 일반 민중들은 그저 말 타고 누가 가면, 아, 왔는가 보구나, 저쪽 왕이. 그 이쪽 왕이 말 타고 가면, 아, 이쪽 왕이 왔다 가는구나. 누가 이기지? 누가 이기는 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소세롭게도 보면, 이 조선 양반들이 막상 전쟁이 닥쳤을 때 일반 민중들이 일본을 지지하고 외놈들 말을 잘 듣고 외놈의 향도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야,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일반 백성들에게 정말 잘못해준 모양이구나 하고 반성하는 대목이 나와요. 물론 민중을 규탄하는 대목도 나오죠. 그래서 이 민족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민족이 태어난 것은 1870년입니다. 보불전쟁. 보불전쟁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해드렸죠. 비스마르크가 이제 그 독일 통일을 하기 위해서 외부의 자극 없이는 독일 통일이 잘 안 되니까, 소위 프루시아 공화국, 프루시아 공화국의 재상이었던 철혈 재상이 필헬름 황제를 이제 떠받들고 거기 이제 재상이 되어가지고 독일을 통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프랑스와 일부러 전쟁을 프랑스가 도발하게 만들죠. 말하자면 조작된 편지를 써서 밀사에게 보내고 밀사를 국경에서 체포하고 열어보니까 그 당시 프루시아와 있던 프랑스 대사가 본국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독일이 곧 프랑스를 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방을 날리자 이렇게 돼 있고 그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그 편지는 조작이다 하는 사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 애들은 그저 기고만장해서 무슨 소리냐 이번에야말로 독일의 본때를 보여주자고 선방을 날렸다가 그 당해가지고 지지리도 고생하고 베르사유 궁전에 가가지고 독일이 연방공화국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고 항복 사인을 하고 알사스 로렌 지방을 한량하고 독일이 프랑스를 접수를 하고 야 너들이 알사스 로렌 지방 땅 다 내놔. 그건 우리 거야. 라고 할 때, 그게 왜 독일 땅이냐. 그 독일이, 야, 그거는 독일 민족들이 사는 데야. 알사스 로렌 지방에 무슨 독일 민족이 산단 말이요. 이제 그 알퐁소 노데인가요? 그 마지막 편지에 보면 독일은 프랑스 말을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그 마지막 그게 이제 수업이라는 게 그때 나온 얘기인데, 그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에르네스트 르낭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을 앞에 놓고 프랑스의 대지성인이었던 에르네스트 르낭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까 민족이란 무엇인가? 에르네스트 르낭. 이 연설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래, 더 구체적으로는 사르마뉴 제국이 붕괴한 이래, 다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는 겁니다. 야, 알고 보면 독일이나 우리나 우리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사르마뉴 제국 시절에 우리 하나였어. 로마 제국 시절에 우리 하나였어. 야, 그런데 지금 와서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냐? 종교를 따져봐라. 야, 너는 우리 프랑스 사람은 켈트족이기도 하고, 이베리아족이기도 하고, 게르만족이기도 하다, 우리가. 독일 너들 봐라. 독일 너들도 켈트족이기도 하고 게르만족이기도 하며 슬라브족이기도 한 거 아니냐. 너도 게르만이고 우리도 게르만인데 무슨 민족 분쟁이 어디 있으며 알사스 로렌 지방은 독일 민족 땅이니까 내 나라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연설이었어요. 재밌죠. 그래서 에르네스트 르낭이 민족이란 무엇인가 하고 로마 제국이 몰락한 이래 옛날에 다 우리 하나였어. 지금 유로 애들이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사르마니우 제국이 붕괴한 이래 서유럽은 분열된 듯이 보입니다. 이걸 다시 하나로 만들자. 고 이제 했던 것이 소위 EU죠. 저 EU가 이제 경제적인 어떤 격차 문제, 본질적으로 이제 각국 경제력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환율로 묶는 데서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에르네스트 르낭 같은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야,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
사르마뉴 제국이 멸망한 이래 우리들은 지금 분열되어 있으나 그동안의 어렵사리 이유로 묶어왔다. 근데 지금 경제난을 맞아서 다시금 분열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이제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유럽 정치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민족이란 단어입니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은 없는 거다. 하나의 보편적 세계 질서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민족으로 갔습니다. 다 결국에는. 왜?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각국 국민들이 자기 국가 안에서 주권자가 되었잖아요. 민주주의가 되면서. 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권자, 공통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기억을 조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한 민족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와 엄마는 지금 부부니까 원래 옛날부터 부부였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죠. 과거에는 그런 게 없은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빠, 엄마는 보면, 아빠, 엄마는 한 가족이니까, 원래부터 아빠, 엄마 한 가족이고, 자기는 거기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빠, 엄마는 옛날부터 한 가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빠, 엄마는 한 가족이 아니었죠. 지배하는 귀족이었고, 지배받는 민중일 따름이었죠. 오히려 이웃나라 민중, 이웃나라 왕들과 더 근친성을 가지고 있었죠. 왜? 그 왕국은, 그 유럽사를 보십시오. 그 이제 이 나라를 저 나라 왕자가 상속하고 제멋대로잖아요. 무슨 뭐 헝가리가 어떻고 뭐 영국에 뭐 왕자가 누구 뭐 왕이 뭐 없어가지고 누구를 모셔오고 뭐 전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배자하고 피지배자하고 인트레스트가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어떤 나라의 지배자와 옆 나라의 지배자가 오히려 이해관계가 일치하죠.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민중은 민중 레벨에서 이제 뭐 그 당시는 뭐 심리밖에도 안 나갔을 시절이었으니까 그 민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뒤늦게 근대화 과정에서 솟아올란 거다. 왜? 이제 우리는 공동의 주권을 가진 공동체다 하고 imagined community 상상의 공동체다 하는 논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상상의 공동체라기보다는 상상된 뭐 이런 말이 맞겠죠. imagined community 상상의 공동체. 베네딕트 앤더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민족의 문제에 관해서는 가장 유명한 그죠. 그래서 아까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런 책을 아까 임정 교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건 사진이 너무 젊게 나왔어요. 요즘 이렇게 젊은 얼굴이 아니고 팍사 좀 늙어 보이던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런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또 그 임지연, 이영웅 교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저 다마로 이제 좌담회, 집담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그 이영웅 교수가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1900년도 우리가 1905년 뭐 일진회가 나오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진회는 동학 농민들이 주로 일진회가 되었습니다. 동학 농민들이 일진회가 되었다는 것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죠. 교과서에서 일본 친일파 합자비로 일진회를 송병준의 일진회, 송병준, 박용구 일진회를 그렇게 규탄하고 있는데 정작 일진회의 뿌리가 뭐냐? 동학당이다. 동학농민들이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아는 사람만 알고 쉬쉬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 역사 진짜 거짓말이나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 근세 역사와 관련해서. 그럼 1905년에도 일진회 같은 거 보면 민족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다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민족 반역자다, 일진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 될 때도 그래요. 한일합방 될 때도 민족이라는 의식이 있었겠는가, 그 당시에. 극소수, 이제 그 당시 외국인도 보고, 뭐, 러시아 사람도 서울에서 왔다, 한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저쪽이 있으니까 아로서 우리 민족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근대화 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1910년에 합방이 되고 최초의 조직적인 일본 반대 운동은 1919년에 소위 유관순, 영원한 누나죠. 영원한 우리의 누나인 유관순 열사가 33인이 이제 여기 종로이가에 모여가지고 3.1 독립선언서를 쓰고, 이제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은 이제 지방에서 열심히 그 태극기를 그려서 운동을 했죠. 근데 그때 처음으로 민족이란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한국을 침탈하고 10년이 지난 1919년이 되어서야 한국인들에게는 일본 민족에 대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대중 레벨에서, 운동 레벨에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의 탄생기는 언제냐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래요. 동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글쎄 동학이었는가요? 동학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일진회가 되었다고 하니까 제 얘기는 뭐 다른 논문보다도 일제 때 그런 논란들이 많았고요. 그 논문들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신문 보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매천이라는 그 황현이라는 분이 쓴 매천야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일기장입니다. 황현이라는 분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하셨죠. 나라가 망했는데 자살했다는 사람이 없어서 되겠는가 하고 자살을 하신 분인데, 이 매천 황현이라는 분이 쓴 매천야록이라는 일기장에 보면 압력하던 동학 잔당들이 속속 집결하여서 진보회 또는 일진회를 구성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한국 민족의 탄생은 언제냐? 3.1운동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은 근대에 태어난 것이지만 민족주의자들은 마치 고대성을 갖는 것처럼 여긴다. 결혼은 지금 했는데 옛날부터 어린애들 눈에는 유아적인 현상이다. 어린애들 눈에는 민족은 저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다. 유대민족주의는 종족주의죠. 종족주의. 그래서 우리가 종족주의하고 혈족주의 이런 거하고 약간 우리가 근대적인 이런 민족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약간 다릅니다. 그 민족주의는 주권을 가진 존재인 민주주의의 주체로서의 어떤 동일체를 민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 점이 중국, 일본 민족, 한국 민족, 이 지금 동북아시아, 태평양, 동북아의 이 참 골목길에서 서로 간에 어르렁거리면서 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가 옆길로 빠져서 옆길로 좌경 포퓰리즘으로 빠지게 되면 주권의식이 더 강화되고 세계로 나가는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이 더 강화되게 돼 있어요. 구심력이. 제가 얼마 전에 스포츠에 대해서, 소위 국가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그 원심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구심력이 더 강해지면서 내부 결속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 동일체 의식으로 더 발전되는 포퓰리즘의 뒷골목으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지금 그 포퓰리즘으로 맹렬히 전진하고 있는 거고, 이명박 정부도 지금 그 포퓰리즘으로 맹렬하게 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아주 그 포퓰리즘, 대중의 그 마음을
끌어당겨야 되니까 외부의 적을 설정하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으로 소위 내치를 위해서 외교를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전쟁으로 꾸려가는 그런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보편주의자인 정규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 끝에 오늘 이 민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가지 오늘 팁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민족 강의에서 뭐 상상된 공동체다 하고 허구의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하는 한국의 임지영 교수글, 에르네스트 르낭의 또 연설, 여러 가지, 에릭 홉스본까지 약간 언급을 해드렸죠.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앞으로도 민족주의는 밝은 태양 아래보다는 어두운 달빛 아래에서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민족이란 단어를 일본 아이들이 만들었는데 사실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침탈하면서 비로소 한국인들에게 민족이라는 감정이 생겨난 것이죠. 이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글 같은 경우에도 일본 총독부가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 문자적 수단이 필요한데 이 빌어먹을 한자라는 것은 지식인만 아니 대체할 언어가 없겠는가 해서 한글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한글을 오히려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조직해서 한글 문법을 연구시킨 게 일본 총독부였거든요. 또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로는 국민학교를 만들어서 소위 네이션 스테이트의 그 네이션들, 내셔널리티를 갖는 네이션들을 대상으로 그 국민학교잖아요. 국가의 국민학교. 그래서 네이션 스테이트의 네이션 스쿨이 있어야 된다 해서 가르쳐서 말하자면 민족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이제 10년 만에 3.1운동으로 이제 깨어난 거죠. 그 깨운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식민지 지배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 것이죠. 복잡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참 좀채 이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제3자가 해결해야 되죠. 그냥 미국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참 이래저래 미국은 오히려 지도력이 요즘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요즘 미국의 지도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한번 강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